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일주일 만이죠. 매주 금요일 날 명인들의 이 복귀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좀 만나 뵙고 있는데요. 제 전략이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도움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오늘 종합주가지수가 2212포인트까지 이제 급반등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이거를 좀 복기를 잠깐 좀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난주에 종합주가지수는 이제 2119까지 대폭락하는 흐름이 나왔었고, 중국 우한 이 폐렴 악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악재 때문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의견이나 좀 리스크 관리와 관련된 의견보다는 좀 현금화, 굉장히 보수적인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던 구간이었죠. 이 구간에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기준 라인이 있습니다. 이 라인을 좀 그어보면 2260 라인이 있었고요. 2180 라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2100 라인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2226 라인은, 2260 라인은 제가 초호황 때 밸류다라고 해서 매도 의견을 방송을 통해서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2180, 코스피 지수 2180은 2018년도 밸류다. 근데 지금 2018년도보다는 미중 무역 분쟁이 막 불확실성이 커졌던 요인들, 그 다음에 이제 디램이나 낸드가 저점을 찍지 않았던 불확실성이 커졌던 이런 구간보다 중국 우한 폐렴 관련된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악재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건 회복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전략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2180은 이건 저점이 아니다. 여기선 투매를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었고, 그 투매 기준으로 제시를 해드렸던 게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2100 라인이죠. 이때는 코스피 시총하고 코스닥 시총이 1660조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2019년도 순자산 가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익 가치가 제로라고 생각을 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매수다, 고민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중국 우한 폐렴 관련된 이 악재가 컨센을 다운시키는 거잖아요. 소비 위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공장 가동 일시 중단이라든지 펀더멘털 훼손을 가져오는 요인들은 분명히 있지만 이 자리는 순자산 가치이기 때문에 그냥 사야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월요일 날 이 폭락이 나왔던 시가에 클럽에 등록되신 분들한테 제가 전체 문자 보내드렸죠. 그죠? 전기차를 비롯해서 아침 방송뿐만 아니라 이 구간에서 이제 제시해드렸던 전략이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폭등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이 폭등이 났죠. 그죠? 폭등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실제로 이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현금 다 질렀습니다. 2260짜리에서 있었던 이 현금 있잖아요. 실전에서는 여기서 현금 다 질러버렸고, 실질적으로 이번 기간 동안에 좀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2212포인트까지 실제로 이제 V자 반등 흐름이 나왔죠. 그럼 이제 여기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어떤 고민을 좀 해야 되냐면, 저는 IT 반도체보다는 전기차를 추천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를 추천드렸던 시점은 작년도 12월 말이고요. 이때부터 IT 반도체로 사람들이 다 주도주로 인식을 하지만 IT 반도체는 재고사항에 문제가 분명히 발발이 될 거고, 이건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 되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고요. 그리고 IT 반도체 쪽보다는 전기차 쪽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주식들이 삼성 SDI, 신흥 SEC,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이었습니다. 그죠? 그거에 대한 결과치는 지금 한 2월 중순 정도 됐으니까
제가 굳이 차트를 보여주지 않더라도 확인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IT 반도체하고 전기차 쪽 관련된 부분을 나눠서 보면 초반에는 IT 반도체가 이기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까지 전기차가 IT 반도체의 대부분 수익률을 다 휩쓸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앞서 이 명인들의 복귀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을 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거냐면 그동안 제가 방송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해드렸던 좀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시장이 좀 대들보 역할을 해주고 있는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이 IT 반도체와 관련되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파악한 부분들, 그리고 5G와 관련된 부분들, 그죠? 5G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중국 소비주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보다는 나쁜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피 지수가 2211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제가 선을 빼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 하락갭을 이제 메꾸게 되면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할 거다. 역시 중국 우한 폐렴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사스나 메르스의 경험을 비춰서 봤을 때 해결되는 악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다, 이 갭은 한 번에 해결되기 힘들다, 펀더멘털 훼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버벅거리는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또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차익 시험 매물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어떤 이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대부분 주식시장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냐면, 지금 시장 구간에서 주도주가 누구냐? 전기차예요. 누가 뭐더라도. 근데 2주 전만 하더라도 주도주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다 반도체였어요. 반도체가 주도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삼성전자를 62,000원대 따라갔던 사람들, 하이닉스를 10만 원대 따라갔던 사람들, 2주가 지난 다음에 말이 바뀌었을 겁니다. 왜? 전기차 시세가 터졌으니까. 근데 지금 또 다시 전기차를 하자고 해요. 전기차를 하려면 작년도 12월 말부터 하든지 아니면 1월 초중순부터 투자를 했어야죠. 그 핵심 키워드를 뽑았다면. 근데 그 키워드를 뽑지 못했으면 나타난 결과, 현상, 이미 주도주가 딱 펼쳐진 거 보고 아, 이제 얘가 주도주니까 얘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전략은 언제 세우는 거냐면 유동성이 풍부할 때.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그렇게 투자해도 돼요. 그리고 시장이 대세 상승 초입일 때. 또는 모멘텀이 풍부할 때는 그런 주식 해도 돼요. 가는 주식 따라가도 됩니다. 차트 보고 거래해도 돼요. 대세 상승장, 유동장세, 불확실성이 없는 구간에서는 그런 전략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2020년도는 이런 식으로 하면 깡통차입니다. 깡통차요. 깡통찬다니까? 깡통차요.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 결과 다 나온 거 보고, 호재 나온 거 다 보고 이제 따라가는 사람들은 엇박자. 여기서 매수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매수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매도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매도하죠. 깡통찬다니까요. 투자 습관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됩니다. 2020년도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공정한 자유무역주의가 아니잖아요. 정치 변수가 계속 있는 구간 아닙니까? 강대국들 사이에. 여기에 더군다나 중국 우한 폐렴 관련된 요 자연재해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과거에 2010년도에서 이끌어왔었던 우리 대한민국의 이 산업을 떠받쳐줬던 이런 기업군들이, 업종군들이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멀티폼이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옛날에 과거에 잣대 옛날에 그 투자 방법이 맞았다고 해서 지금 적용한다? 안 돼요. 지금 철저하게 밸류 계산해야 됩니다. 매도하고 더 가더라도 따라가지 말아야 될 걸 커트 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못하면 다 깡통차입니다. 처음엔 돈 벌다가 점점 까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킬 때 못 지키는 거예요. 따라가면 절대 안 되는데 현재가에서 5% 상승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쉬워하는 거죠. 아, 이때 샀어야 됐는데. 결과적으로 못 살 거면서. 급등이 나오잖아요. 또 못 사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그거 할 수 있는 것처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좌가 늘어나요. 투매만 받아먹어도 충분히 수익 날 수 있는 시장입니다. 2020년도는 대세 상승장을 아직 논할 때가 아니에요. 모멘텀이 풍부하게 펼쳐졌을 때 그때 해도 됩니다. 지금은 싸게 사는 게 장땡. 남들 손절할 때 매수하는 게 땡큐. 현금 관리 항상 기본. 종목수 관리 철두철미. 내가 사야 할 자리가 아니면 기다리는 전략. 이 전략이 틀렸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코스피 지수 올라가고 횡보하고 하락하는 것보다 100배 더 중요합니다. 이게 100배 더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상승할까 하락할까, 올라갈까 횡보할까 하락할까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시해드린 전략은 아예 예측하지 마세요. 수능인데 어떤 걸 수능하냐, 인정을 하는 거예요. 뭘 인정하느냐, 현재의 상황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만기일이 있어요. 옵션 만기일이 있어요. 옵션 만기일이 있으면 파생 쪽에서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번 구간도 파생 쪽에서 장난이 심했어요.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 종목 추천하고 이거보다 100배 더 중요하다니까요. 돈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계좌. 그래야지 남들 손절할 때 매수하고요. 남들 이제 손해보다가 원금 회복될 때 10% 20% 수익 나는 거예요. 전 그런 식으로 리딩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가 아쉬워가지고 시장에 얽매입니까? 즐겁게 여유롭게 밸류 계산해놓고 딱딱 오는 자리에서 하면 되는 거지. 잘 모르면 그냥 현금인 거예요. 애매한 주식 뭐하러 거래해요?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낫지. 자, 보세요. 선물 쪽 코스피 이 선물 거래를 보면 3,000개 내외 정도 움직이다가 7,000개, 8,000개, 6,000개씩 들어오죠. 장중에는 이게 더 많았어요. 이번 주 초는 조 단위 자금도 장중에 들어왔습니다. 1시간 단위. 이게 선물 세력 단위예요. 선물 세력 단위 등장을 할 때는 이유 없는 급등과 급락, 종목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십시오. 언제까지? 다음 주 만기일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걸 펼쳐놓고 현재 지수가 올라갈지 하락할지 횡보할지 몰라요. 판단하지 마시라니까. 안 맞아. 외국인 수 안 맞아. 안 맞는다니까. 선물 세력 단위 딱 등장한 날은 까불면 안 돼요. 지키는 게 최고요. 뭐 여기서 이 상승 전고점도 안 맞아. 이러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투매 자리 오면 하는 거고,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만기 이후에 타이밍 노리는 거예요. 맞출 생각 안 맞는다니까. 이해할 수 없는 급등과 급락이 나온다니까. 선물 세력당 등장하면 뭐 밸류가 안 맞아. 옵션 뭐 양매수 하나도 안 맞아. 그냥 선물 세력당이 딱 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시연 할 것들을 해놓고 현금 현금 들고 있을 거 들고 있다가 다시 재공략 할 만한 주식이 오면 하는 거고, 아니면 또 현금. 밸류 계산해 놓고 밸류 계산을 해봅시다. 종합주가지수가 2211이에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되냐면 잠깐만요. 이게 그죠? 자, 이거를 현재 2211은 코스피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되냐면 1491조 정도 돼요. 1491조. 현재 이 위치가. 그럼 작년도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순자산 가치가 1660조니까 PBR로 환산하게 되면 0.9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 2018년도 이상의 밸류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자산 가치.
그러니까 지금은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살려면. 안전빵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지금은 안전빵이 아닙니다. 지금 들어가시는 분들은 손저가 진짜 하루 잡고 들어가야 돼요. 뒷전저점 깨지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는 안 합니다. 저는 10%의 리스크가 나오고 10%의 기대 수익률이 나와? 안 해. 안 해. 안 해. 내가 한 5% 리스크 감소하면 위로는 한 50% 수익 나오면 나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한 거예요. IT 반도체는 기대 수익률 10 나왔을 때 기대 수익률 리스크가 10이었기 때문에 안 했던 거고 조정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릴 겁니다. 계속 기다릴 거예요. 재미난 거 얘기해 줄까요? 호텔신라 87,000 저 매수했어요. 지난주 여러분들한테 호텔신라 가격 이야기해드렸죠? 그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94,000, 95,000원 매도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방송, 생방송 회원님들도 보시고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은 모멘텀이 풍부한 시장이 아니라고. 그러면 PBR 0.9면 이제는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모멘텀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러면 순자산 가치 요걸 가지고서는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익 가치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익 가치. 이익의 컨센이 높아졌는지를 봐야 돼요. 이 컨센이 높아졌던 거는 올해 1월 달 기점으로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이익 컨센은 작년도 87조에서 117조로 이익 컨센이 높아졌어요. 그럼 117조는 언제냐면 1월 23일 중국 우한 폐렴 관련된 악재가 터지기 전에 이익 컨센입니다. 요거를 현재 시가총액 1,491조로 환산을 하게 되면 대충 12.8배 정도가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 2010년도부터 10년 평균 PER이 12배 정도 되니까 이익 컨센도 높아진 거죠. 근데 문제는 중동 바이러스가 아니라 중국 우한 폐렴 관련된 이 악재가 발생되기 전에 컨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수저우 쪽 TV 강전, 삼성전자 TV 강전 중단되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뭐 일부 중단되고 단체 관광 상품 뭐 취소되고 도시 폐쇄되잖아요. 물론 장기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한 달 실적은 날아갔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1년 12달 가운데 최소한 한 달 실적은 날아간 밸류가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17조를 있는 그대로 컨센으로 받아들이는 거에는 전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낮추는 게 정상이지 않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말씀드렸죠. 선물 세력들은 자기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 전까지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밸류는 이렇게 계산을 해놓는데 지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분석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기본 전제로 깔아놓고 대신 이런 거 왜 필요한 겁니까? 이런 거 왜 필요한 거야? 이게 있어야 절제가 됩니다. 자제가 되고 컨트롤이 되고 현금을 좀 계속 관리해야 되겠구나. 싸게 사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117조보다 이익 컨센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지난번에 이제 제가 방송 통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자리가 2150에서 2180으로 컨센이 높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저는 사라지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 그러면 최소한 다시 2150선 정도 수준을 왔었을 때 뭐가 많다? 먹을 게 많다. 진행을 한다면. 그리고 2150건, 지금 2220이니까 한 60포인트 정도 남았잖아요. 요 구간에서는 진입을 하시더라도 손절가를 짧게 짧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한 번에 투매를 더 기다려서 할 거냐.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라도 정말 진짜 직전 저점 이탈된다고 한다면 손절가 짧게 잡고서 들어갈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크게 먹을 게 아니라면 저는 사자마자 바로 수익 나는 걸 좋아합니다. 손절가 잡고서 들어갈 바에 안 해요 그냥. 뭐하러 그렇게. 수익 난 거 잘 지켜주기 중요하지. 그리고 나서
2150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괜찮아. 2150이 안 왔어요. 괜찮아.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목요일이 지나면 선물 세력단 빠빠예요. 그러면 새로운 월물 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금요일 새로운 지수 밸류를 가지고서 거래하면 되죠. 이해되셨죠? 그 지수에 대한 기준은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기업으로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이 시간에 6만 1,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죠. 그죠? 6만 1,000원. 6만 1,000원을 넘어가는지를 보셔라. 시장이 갭을 메꾸러 갈 때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죠. 고점 자리가 6만 1,000원짜리에서 딱 잡히고 밀렸습니다. 이제 강권은 이전에 죽다가 살려놨던 자리 있죠. 이게 한 5만 7,000원짜리인데 제가 이제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드렸던 5만 3,000원짜리가 안 왔잖아요. 이렇게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그렇죠. 열심히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저 잘 기다립니다. 그래서 잘 안 당해요. 네, 잘 기다립니다. 만약에 이 주식이 전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그냥 전기차나 다른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걸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에 5만 7,000원 정도의 지지 라인이 나온지 보시고 저 라인이 깨져야만 저는 또 먹을 게 많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속도 조절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때 같이 이야기해드렸던 기업이 원익 IPS죠. 반도체가 살아나려면 이 기업이 전고점을 넘어가야 된다. 근데 못 넘어가고 지금 조정 흐름이 나왔잖아요. 지금 반도체 쪽 관련돼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주도 주고 반도체는 앞으로 좋아질 일밖에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작년도 시세가 터지기 전 3만 원대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고 2만 원대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있고 똑같은 점에서 얘기했던 지점이 있죠. 맞아요. 반도체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게 가격에 녹아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폭락이 이게 한 3만 원 이하다. 그러면 땡큐죠. 근데 주가에 반영되어 있으면 기다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원익 IPS도 전 기다려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제가 반도체 소재 관련된 부분인데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은 딜레이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장비 입고나 소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좀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들보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예, 하나 머티리얼즈 관련된 소재와 관련된 딜레이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불확실성이 좀 사라져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또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 전기차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도 52,200원 4만 원대 초반 들어가셨던 분들 수익 많이 나셨고 이 주식하고 같이 이야기해드렸던 게 신흥 SEC 이게 뒤늦게 좀 터졌어요. 48,700원까지. 근데 LNF는 잘 안 가죠. 전기차인데 잘 안 가죠. 예. 양극재 가운데서 제일 반등 타이밍이 늦게 나왔던 애들입니다. 우리가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은 대부분 빠르게 나왔던 애들은 4월 달에서 5월 달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추천드렸던 삼성 SDI, 신흥 SEC, 일진 머티리얼즈 보시게 되면 타이밍이 지수 폭락 전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지수 폭락이 8월 달 나왔잖아요. 걔들은 먼저 나왔다고. 그리고 8월 달에서 10월 달에 포스코 케미칼이나 뭐 에코풀 BM 이런 애들이 같이 나왔죠. 이런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도 이제는 신규 공략은 좀 기다려야 된다. 보유하신 분들이 매도를 어떻게 잘할까?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 언제 잘할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자리. 신규 공략하시는 분들은 만기 이후의 타이밍을 저는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 5G 관련되어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HFR이 작년도에 좀 시세가 많이 났다가 지금 이제 기간 조정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솔리드, 그다음에 서진 시스템, 저 옆으로 이제 횡보하고 있죠. 이노와이어리스, 그죠? 이런 기업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노와이어리스 이제 38,000원을 기준으로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은데 5G 내에서 얘네들 좀 베스트로 봅니다. 그래서 지수에 어떤 등락 조정이 나오게 되면 그냥 종목 엉뚱한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거 공략 나올 때 조정 타이밍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컨셉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 호텔 신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 그 다음에 LG 생활건강,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여러 가지 중국 소비자 관련된 대부분 주식들이 있는데 기준은 계속 호텔 신라를 잡아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소비주 관련된 주식들은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갭을 메꿔주는 이 등락 과정이 전 최소한 2주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점에 들어갔다가 한 번 먹고 이런 식의 매매 전략은 가능한데 초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공략은 안 될 것 같고 신규로 공략해야 되는 포인트는 키워드가 뭘로 잡아야 되냐면 시진핑 방한 일정이 연기가 되지 않고 날짜가 확정돼야 돼요. 그럼 그때는 추세가 가능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치고 빠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이쪽에 대한 트레이딩 관련된 이게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냥 현금 들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5G나 아니면 지수 폭락 나는 구간에 차라리 전기차 타임을 다시 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시고 중국 소비주는 2월 말 이후로 추세에 대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IT 반도체는 계속 기다려 보셔라. 네, 이런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또 봬요.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정석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